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앞니 때문에 참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두 개의 앞니의 보철물이 아니고 여러 개의 보철물을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마음에는 안 드는데 이거를 뜯어서 교체를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이거를 뜯고 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 때문에 엄청 고민하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고, 뭔가 이걸 재치료할 때 지금 하는 것보단 최소한 예쁘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많이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들 인식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라운을 뜯어냈을 때 내부가 지저분하거나 뭔가 세균 오염의 흔적들이 있으면 내부 상태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조금씩 사람들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 이유 때문에 저희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은 보기 싫은 게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었지만,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는 뿌리 끝에 염증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하고, 이제 최종 크라운은 기존 크라운보다 최소한 예쁘게 완성을 해드린 케이스인데, 앞니 여러 개의 크라운, 특히 이제 4개, 6개, 8개의 크라운을 하신 분들은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위 앞니 크라운이 변색된 것 같고 뭔가 불편함이 느껴져요. 많이 아프진 않은데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과거에 크라운이 이렇게 4개가 되어 있고 신경치료도 이 4개가 되어 있죠. 이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는 앞니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페리에피칼 뷰를 봐야지 되는데, 이 기존의 앞니가 이제 여기가 지금 잇몸이 약간 검붉게 염증이 있는 상태고, 뭔지는 모르지만 색깔이 약간 거무스름한 느낌? 그리고 이제 자연 치아 색깔이랑 어울리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뿌리 끝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옆에 송곳니에도 충치가 있고요, 신경치료 퀄리티가 좋지 않고요,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끔씩 피곤할 때 한 번씩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퀄리티가 좋지 않지만 뿌리 끝에 염증 살짝 있고, 지금 옆에 있는 치아도 이게 뿌리 끝에 염증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염증이 살짝 있고, 안에는 아마 분명히 뜯어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할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조심스럽게 일단 뜯어내 보니까 치아가 이렇게 내부가 굉장히 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충치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검게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신경치료를 마무리하는 재료를 치아 머리 부분까지 해서 그렇다고 제가 과거의 영상에서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러버댐을 걸고 이제 신경치료를 깨끗이 하고 이런 충치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신경치료 과정은 저희가 뭐 워낙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보철 과정을 사진을 많이 넣었는데, 어쨌든 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과거의 재료가 깨끗한 느낌이 있다고 해도 다 드러내고 충치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내부가 이제 예를 들어 과거의 재료를 다 드러냈더니 치아 색깔이 깨끗하다 그러면은 굳이 실알치 미백을 할 필요 없겠지만, 항상 원래의 치아 색깔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해요. 그게 이제 실알치 미백이 필요하면 하는 거고, 실알치 미백을 한 다음에 여기를 깨끗이 이제 레진으로 다시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런 임시 치아 상태에서 항상 이 부분을 갖다가 잇몸 청소를 깨끗이 잇몸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잇몸 색깔을 찾아줘야 돼요. 건강한 잇몸 색깔을 찾아주는 거는 그냥 지저분한 거, 세균 막만 없애주면, 스케일링 아니면 플락 컨트롤만 해주면 돼요. 그냥 RP, 뭐 루트 플래닝이나 큐레티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치아 주변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잇몸 색깔은 저절로 선홍빛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치료 중간에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라운을 갖다가 환자분이 좀 밝은 크라운을 원했고 조금 더 긴 크라운을 원했고 각이 져 있는 크라운을 원했어요. 그리고 치아 이 크라운을 할 때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십자가를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십자가가 뭐냐면 좌우측에 교합 평면이 있을 거예요. 교합 평면을 이렇게 그어주고, 세로 라인은 뭐냐면 페이셜 미들라인을 고려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의 코가 있죠. 코가 코의 중심점이랑 턱의 중심점을
하고 눈이 있으면 눈과 눈썹과 눈썹 사이에 또 중심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선을 연결한 이 라인이 페이셜 미들 라인이에요. 그래서 페이셜 미들 라인의 축이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예뻐요. 훨씬. 그러니까 그 기존의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세하게 이렇게 틀어져 있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미세하게 틀어져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이상한데 그걸 문제를 잡아내지 못하고, 기공사는 그냥 이 한 개 한 개를 집중해서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십자가 내용에 대한 정보를 기공사한테 넘기지 않으면 기공물은 완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색깔은 본인의 취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밝게 하는 것보다는 주변 치아와 어울리게 하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환자분은 지금 주변 치아에 비해서 이 치아가 너무 밝아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밝게 하기를 원하셔서 일단 한 거고, 주변 치아는 나중에 내가 미백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해서 이제 밝게 맞춰 드린 케이스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백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미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밝아진 색깔에 맞춰서 여기 크라운을 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제 그 치료 계획에 따른 순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맞춰가지고 좀 치료 방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어쨌든 이 검은 느낌의 치아가 굉장히 밝아졌기 때문에 이제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예전에 둥글둥글했던 치아가 조금 더 하얗면서 투명해진 색깔로 변했기 때문에 만족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주변 치아가 너무 누래가지고 이 치아가 좀 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걸렸는데, 이제 환자분은 본인 만족이니까 심미라는 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제 환자분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이렇게 해드린 케이스예요. 기존에 이런 크라운이 이렇게 두껍게 제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안쪽에 프리퍼레이션의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미세하게 얇아지니까 환자는 훨씬 편한 거예요. 이물감도 적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치료로 마무리를 잘 해드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은 중요한 게, 아까 뿌리 끝에 염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증이 이제 몇 달 후에 다시 뼈로 차 올라오는 모습까지 관찰을 해야 이 치료가 제 치료가 성공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뼈가 안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치근단 절제술로 가야 되는데, 치근단 절제술을 할 때는 위쪽에 보철물은 뜯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아 보철물을 마무리를 먼저 해도 전혀 무방하다. 하지만 그 뼈까지 차 올라오는 것까지 보는 게 치료의 완성이고, 그 후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이제 상태가 나빠지지 않는지 변화 양상을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앞니 여러 개의 보철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고집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